마지막 단원입니다. 행렬. 자,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이야. 열인데 좀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열로 쓴 거야. 행과 열로 이루어진 어떤 수나 문자의 배열을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렬은 우리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행렬 A를 뭐 이렇게 써볼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사각 모형에 맞춰가지고 수나 문자를 이렇게 배열한 걸 행렬이라고 할 거야. 이때 얘들아, 행은 가로를 말해. 행은 가로고요. 열은 세로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가로줄 몇 개 있어? 몇 줄 있어, 가로줄? 2줄 있죠? 그럼 얘는 2행이야. 세로줄은 몇 개 있지? 세 줄 있죠? 아, 그럼 얘는 3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A 행렬은요, 2행 3열인 행렬이야. 근데 얘를 2행 3열이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할 겁니다. 얘를 행렬의 크기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아, 얘는 가로로 2줄, 세로로 3줄, 가로로 2줄 있고, 세로로 3줄 있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도 행렬이야. 얘도 행렬이야. 얘는 가로로 몇 개 있어? 3줄 있죠? 세로로는 몇 줄 있는 거야? 1줄.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곱하기 1 행렬. 앞에가 가로야. 그럼 얘는 가로로 몇 줄 있는 거야? 1줄. 세로로는 2줄 있는 거야. 몇 곱하기 몇 행렬? 1 곱하기 2 행렬이야. 얘도 볼까? 가로로 몇 줄 있죠? 2줄. 세로로 2줄.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 얘는 가로로 몇 줄 있어? 3줄. 세로로 3줄.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이렇게. 얘 볼까? 가로로 몇 줄 있어? 1줄 있는 거야. 세로로도 1줄.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이런 거 다 행렬이야. 이렇게 내가 숫자를 배열에 맞춰서 쓰고 괄호로 묶어주면 행렬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얘들아, 이때 지금 얘 1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2랑 3 곱하기 3 같이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 겁니다. 정사각 행렬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한 줄 한 줄씩 있지. 1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얘는 2개씩 있죠. 2차 정사각 행렬. 얘는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용어야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행렬이. 자, 그 다음에 행렬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있지. 숫자 또는 문자.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성분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 성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상으로 나타내 줄 거야. 항상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이야. 지금 보면 내가 이 0에 대해서 쓸 거거든요. 이 0은 가로로 2번째 줄에 있지. 2행 성분이야. 2행. 세로로 하나, 둘, 셋, 3번째 성분에 있죠. 2,3 성분이라고 할 겁니다. 아, 그럼 얘를 보고 얘는 2행 3열 성분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 성분을 찾아달래. 그럼 얘는 몇 행? 2행 1열. 2번째, 가로로 2번째, 세로로 첫 번째 줄. 이 성분을 말해. 이해됐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는 1행 3열 성분이지. 1행에 안녕. 1행에 하나, 둘, 셋, 3번째 성분. 얘를 말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보통 행렬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그랬지. 그때 성분을 소문자로 나타낼 거거든요.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똑같아.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야. 그래서 얘는 읽는 건 A23 성분이라고 읽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째 2행 3열 성분이라고 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하지? 이걸 찾아달래. 그럼 얘는 2행 2열 성분이지. 2행 2열 성분.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아, 그래서 내가 요 A라는 행렬을 이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11, 12,
1, 3, 그 다음 2, 1, 2, 2, 2, 3 성분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읽는 거는 그대로 1, 1, 10일 아니야. 1, 1, 1, 2, 1, 3 이렇게 읽을 거고요. 아, 얘를 보고는 1행 3열에 있는 성분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냥 약간 그 표,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첫 번째 줄, 세 번째 열에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렇게 행렬 A가 있을 때 IJ 성분을 I 더하기 J라고 나타낸대. 그때 이 행렬 A를 나타내봐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봐봐. AIJ라는 건 I열 J 성분이라는 거지.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건 I에는 1, 2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J는 열이니까 1, 2, 3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따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A11 성분은 I에도 1, J에도 1 들어간다는 거지.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되겠어? A11은 2가 되겠죠. I에도 1, J도 2. A12는 I는 1, J는 2니까 얼마가 되니? 3이 되겠죠. 이렇게. 1, 3은요? 4. 2, 1은? 2는? 2, 3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는 요 행렬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때 I가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숫자, 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열에 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이런 게 나오면은 먼저 A, I, J에 대해서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다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첨자에 대해서 계산한 걸 각각 써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냐? 이게 이따 대표 문제 풀면은 알겠지만 맨 첫 번째 유형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행렬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어놓은 걸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때 성분은 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할 거야. 그때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의 크기는 행을 먼저 써서 두 줄 있으니까 2 곱하기 세로로 세 줄 있으니까 3 행렬 크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건 가로로 m줄이 있고 세로로 n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3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건 가로로 두 줄 있고 세로로 두 줄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 아까 뭐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거, 이런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I, J 성분이라는 건 I 행, J 열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 3 성분이라는 건 2행, 3열. 두 번째 2행, 3열에 있는 이 성분을 말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정의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이런 거야. A가 이렇게 있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같대. 그럼 둘이 같은 행렬이라는 건 당연히 둘의 크기도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지? 서로 같은 행렬이니까 크기도 같아야 되고 각각의 자리에 있는 성분들도 같아야겠죠. 이해됐지? 그러면은 x는 뭐랑 같겠어? 마이너스 1이랑 같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y는 뭐랑 같겠어? 5랑 같겠죠. y는 5야. 그 다음 z는 뭐랑 같겠어? 2랑 같겠죠. 그래서 z는 2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크기도 같고 각각의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들이 같아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단어는 행렬에 대해서 그냥 연산만 나와. 뭐 크게 행렬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행렬을 더하고 빼고, 원래 연산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지. 근데 행렬에선 좀 특이하게 나누기를 하려면은 역행렬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 역행렬이 안 나와. 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나누기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딱 3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는 진짜 쉬워. 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B라는 행렬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때 너네한테 A 행렬이랑 B 행렬을 더해달래. 그럼 방금도 말했지만 더하기 빼긴 굉장히 쉬워. 왜 쉽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랑 뭐랑 더하겠어? 1이랑 더하겠죠. 더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1. 그거를 같은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0이랑 뭐랑 더하겠어? 마이너스 2랑 더하겠죠.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2를 똑같이 1행 2열 성분해. 얘랑 뭐랑 더해? 3이랑 더해서 같은 자리에 쓰면 돼. 5랑 0이랑 더해서 5. 3이랑 마이너스 1 더해서 2. 4랑 2 더해서 6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 빼기 B도 해볼까? 그럼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랑 1 빼주겠죠?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3. 0이랑 마이너스 2 빼서 2를 그 자리에. 1이랑 3 빼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5랑 0 빼서 같은 자리에. 3이랑 마이너스 1 빼서 같은 자리에. 4에서 2 빼서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아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더하고 빼서 그 자리에 썼잖아. 그러면 A랑 B의 크기가 다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예를 들어 C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대. 그때 너네한테 A랑 B를 더해달래. A랑 C를 더해달래. 얘네 둘이 더할까? B랑 C를 더해달래. 얘네 얘들아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니? B는 2 곱하기 3행렬이죠. C는요? 2 곱하기 2행렬이야. 크기가 같아달라? 다른 행렬이야? 그럼 또 더하려고 보니까 얘네 더해서 2 나왔어. 얘네 더해서 0 나왔어. 근데 3이랑 짝꿍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못 더하는 거야. 이해됐죠? 아, 그래서 행렬의 덧셈이랑 뺄셈은 크기가 같아야 돼. 그죠? 크기가 같은 거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잠깐만. 답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야이씨. 계산이 틀렸나봐요. 똑바로 아니야? 너 이거 다시 풀어. 다시 풀어서 안에 있는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럼 이번에 B랑 A를 좀 더해볼까? 이렇게? B랑 A를 이렇게 더해볼게. 그럼 얘에서 얘 더하는 거죠? 똑같이 1에서 마이너스 2 더하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 더하니까? 3에서 1 더하니까? 0에서 5 더해? 5. 마이너스 1 더하기 3? 2. 2 더하기 4? 6. 얘랑 얘랑 어때? 같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 가능합니다. 우리 교환 법칙 나오면 하나 더 있잖아.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 뭐냐면 C라는 행렬 잠깐 지우고 다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 A랑 B를 먼저 더하는 거랑 B랑 C를 먼저 더하는 거의 결과가 같다는 거죠. 교환 법칙도 성립합니다. 어차피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B 빼기 A랑 A 빼기 B는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너는 숫자끼리 빼는 거잖아. B 빼기 A 해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3 나오죠? 벌써 다르잖아. 됐죠? 그래서 뺄셈에선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너네 그러면 A 빼기 B랑 마이너스 B 더하기 A는 같아 달라? 같죠? 너네 5 빼기 4랑 마이너스 4 더하기 5랑 같잖아.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의 덧셈 뺄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할 거냐면 A를 이렇게 2번 더해봤어. A를 2번 더한다는 건 요 행렬을 한 번 더 더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성분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4. 두 번째 성분? 그 다음? 좋아. 이렇게 쓰겠죠. 근데 A를 2번 더했다는 건 줄여서 몇 A라고 쓰겠니? 2A라고 쓰겠죠. 그럼 2A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이 행렬 마이너스 2, 0, 1, 5, 3, 4라고 쓸 수 있다는 거네. 지금 보니까 얘들아 앞에 2가 곱해져 있더니 모든 성분들의 다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실수배라고 하거든요. 행렬 앞에다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모든 성분들의 다 이 K가 곱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 5가 이렇게 곱해져 있대. 그럼 모든 성분들의 다 얼마 곱해서 써주면 돼? 5 곱해서 써주면 돼. 써주면 마이너스 10, 0, 5, 25, 15, 20 이런 식으로. 왜냐면 A를 5번 더 한 거니까. 그죠? 우리 뭐 5를 3번 더했어 라고 하는 거를 5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것처럼 얘는 A를 5번 더 한 거죠. 얘를 5번 더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5번 더 한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5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봐볼까 그러면? 그러면 A에서 A를 한번 빼봤어,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지. 뭐가 되겠니? 0.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 0 나오겠죠. 이렇게 성분이 모두 다 0인 거를 영행렬이라고 씁니다. 영행렬. 그 다음에 우리 행렬은 대문자 알파벳으로 쓴다 그랬잖아. 알파벳 O야. 근데 이제 0이랑 5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보통 여기에 이렇게 볼드체로 여기다 이렇게 좀 선을 그려주거든? 근데 안 쓰는 사람도 있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알파벳 O입니다.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말했지. 얘도 영행렬이고요. 얘도 영행렬이야. 얘도 영행렬이고 얘도 영행렬이고 얘도 영행렬이고 얘도 영행렬이야. 크기가 다른 겁니다. 됐어? 근데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크기가 다르니까. 그치? 그냥 성분이 같은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고 크기는 서로 다른 거야. 같은 행렬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영행렬은 성분이 모두 다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한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행렬 맨 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가능하고요. 실수배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어 5 곱하기 2a라는 건 똑같이 10a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분배법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 5 더하기 2a라는 건 5a 더하기 2a랑 같다. 그래서 얘를 7a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5a 더하기 7a를 그대로 7a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영행렬 했으니까 영행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럼 a에다가 영행렬을 더했어. 그럼 모든 성분이 0인 걸 더하는 거잖아. 뭐 나오겠니? 더하는 거 의미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당연히 얘들아 A랑 얘를 더한다는 건 이 영행렬은 크기가 2 곱하기 3 얘랑 똑같은 영행렬을 더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더하면 모든 성분이 0이니까 더하는 거 의미 없잖아. 그대로 A가 나올 거고요. A 빼기 영행렬도 그대로 A가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을 할 건데, 자,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이랑 조금 달라서 푸는 방법을 외워야 되는데,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A, B를 곱해달래. 자, 결론부터 말하면 행렬의 곱셈은요,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특이한 거야. 행렬의 곱셈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있는 행렬이 행 역할을 할 거고요. 뒤에 있는 행렬이 열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1행 1열 성분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서 1행과 뒤에 있는 1열의 성분들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가 곱해서 다 더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랑 1이 짝꿍이야. 이렇게. 두 번째가 짝꿍이거든? 근데 1이랑 짝꿍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가 없어. 좀 특이하죠? 행렬의 곱셈은 다 되는 게 아니야. 조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행렬이 곱셈이 되려면요, 그냥 곱하면 안 되고 크기를 조금 맞춰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C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나는 A랑 C를 곱할 수 있어. 자, 보면 얘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니? A는? 2 곱하기 3행렬. 얘는요? 3 곱하기 2행렬이지. 이때 이 안에 있는 거 있지? 얘네끼리 같으면 계산이 가능해. 아까 말했죠? 얘는 행 역할을 하고 열 역할을 한다고. 그럼 잘 봐. 일단 처음에 1행 1열 성분을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1행과 두 번째에서 1열을 곱한다 그랬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열의 개수와 여기에서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렇게 만날 거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게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잘 봐. 일단 얘 한번 구해볼게. 1행 1열 성분. 그러면 1행 1열을 곱할 거야. 처음에 마이너스 2 나오죠. 0, 2 곱해서 0 나오고 1, 1 곱해서 1 나오지. 얘네를 싹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게 1행 1열 성분이야. 다음 볼게. 1행 2열이죠. 1행 2열이야. 곱해서 0, 곱해서 0, 얘랑 곱해서 3 되죠. 그치? 0 더하기 0 더하기 3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얘들아, 여기는 1행 3열 성분이지. 근데 1행하고 여기에 3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끝난 거야. 그 다음 볼게. 얘는 2행 1열 성분이죠. 2행 1열이야. 곱해서 5, 곱해서 6, 곱해서 4, 더해서 15가 옵니다. 다시 2행 2열, 곱해서 0, 곱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12, 더해서 9가 되겠죠. 됐지? 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얘들아. 3열 더 이상 없으니까. 3행이 없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보니까 계산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행렬이야. 아, 2 곱하기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열의 결과가 됩니다. 이해됐니?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3 곱하기 1행렬이랑 1 곱하기 3행렬을 곱해달래. 계산할 수 있죠? 안에 거가 같으니까. 계산 결과는 3 곱하기 3행렬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 CA를 한번 곱해볼게. CA라는 건 1, 0, 2, 마이너스 1, 1, 3이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0, 1, 5, 3, 4 얘네를 곱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 3 곱하기 2행렬이죠.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죠. 안에 숫자가 같으니까 계산 가능해. 계산 결과는요, 밖에 거가 돼서 3 곱하기 3행렬로 나온다는 거야. 3 곱하기 3행렬이라는 건 3행 3열이 나온다는 거죠. 총 9개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게. 1행 1열부터 1행 1열 마이너스 2, 0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두 번째 1행 2열 0 곱하기 0이니까 0 나오네. 그 다음 1행 3열 1 곱하기 0이니까 1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오는 거 2행 1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2행 2열 0, 마3 2행 3열이니까 2 곱하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다음 여기 3행 1열 마이너스 2, 15니까 13 3행 2열 0, 9니까 9 나오죠. 마지막 3행 3열 1, 12여서 13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지, 얘들아? 복잡해. 푸는 방법 조금 외워야 됩니다, 얘들아. 얘 앞에서 행과 뒤에서 열끼리 곱한 거를 더해줄 거야. 그럼 지금 봐봐. AC랑 CA를 곱했어. 근데 계산 결과가 같아 달라?
계산 결과 다르죠? 딱 봐도 다르잖아. 크기부터 다르잖아 지금.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은 얘네들이 같지 않아. 다시 말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행렬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아니다 그냥 바로 볼까? 그럼 잘 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숫자랑 행렬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면서 해볼게. 일단 숫자는 A, B랑 B, A랑 같죠? 그치? 근데 행렬은 A, B랑 B, A가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게. 자, 그 다음에 얘가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얘를 제곱한다는 건 A 더하기 B를 2번 곱해주는 거지. 곱하면 A제곱, 분배해서 AB. 요렇게 분배하면 원래는 BA야. 그 다음 곱해서 B제곱 되는 거야. 근데 AB랑 BA랑 같다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묶어서 2AB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해달래. 그럼 얘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도 똑같이 내가 분배해 볼게. A 더하기 B를 2번 곱했어. 정계하면 A제곱. 요렇게 곱하면 AB야.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BA가 됩니다. 그 다음 B제곱이지. 근데 AB랑 BA랑 같아 달라. 달라요. 교환 법칙 안 되니까. 그럼 얘 더 이상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을 못 써. 똑같은 거 우리 진짜 많이 쓰는 게 이런 합차 공식이죠. 얘도 원래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근데 봐봐.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랑 A 빼기 B를 곱하라고 하잖아. 똑같이 분배해볼게. 곱하면 A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AB,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 BA,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이지. 원래 숫자에서는 AB랑 BA랑 같아서 사라지는 거였어. 근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다르니까. 아 그래서 합차 공식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얘들아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모든 행렬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안 될까? 는 아닙니다. 우연찮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우연찮게 되는 게 있어.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든 행렬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되고 진짜 우연히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너네가 풀 때는 교환 법칙이 안 된다라고 풀어야 돼. 문제에서 얘는 좀 특이하게 교환 법칙이 돼 라고 나오면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말해서 어떤 행렬 A랑 B가 있는데 야 얘네들은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 교환 법칙, 얘는 곱셈 공식을 썼지.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는 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야 얘는 곱셈 공식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교환 법칙이 가능해 라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숫자랑 다른 게 있는데 너네 예를 들어 A, B를 곱해서 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지. 우리 행렬에서 0의 역할을 하는 거는 0행렬이야. 그럼 내가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나왔대. 0행렬이 나왔대. 그러면 A 행렬이 0이거나 또는 B 행렬이 0입니다 라고 쓰면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얘네들 한번 곱해볼게. 얘 2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죠. 곱할 수 있는 거지.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로 나올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1행 1열 0, 0이니까 0 나오죠.
1행 2열 0, 0이니까 0 나오죠. 2행 1열 0 나오고 2행 1열도 0 나오죠. 영행열 나왔지. 근데 둘 중에 하나 영행열이니? 아니죠. 영행열이 아닌 것끼리 곱했는데도 영행열이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행열에서는 두 개의 행열의 곱이 영행열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영행열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A랑 영행열을 곱했어. 그럼 얘 뭐가 되겠니? 영행열 될 겁니다. 영행열이랑 A를 곱했어. 얘도 영행열 될 겁니다. 얘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영행열이랑 어떤 이런 거 곱했대. 어차피 곱해봐야 다 0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영행열은 얘들아 숫자에서 0의 역할을 하는 거는 같아. 근데 얘만 좀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숫자에서 0의 역할을 하는 게 영행열이라 그랬지. 곱해서 0 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더했을 때도 얘 의미 없잖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애들이 영행열이라 그랬어. 그러면 숫자에서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냐면 1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숫자에서 1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A랑 1을 곱하면 A가 되죠. 곱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얘를 이제 행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알파벳 2를 쓸 거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어디에서밖에 못 쓰냐면 정사각 행렬에서밖에 못 써. 정사각 행렬에서부터. 정사각 행렬이 뭐였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였죠.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요런 애들밖에 못 쓴다는 거야.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1 곱하기 1에서는 이렇게 생겼어. 2 곱하기 2에서는 대각선 애들만 1이고 이쪽은 0이야. 다시 그럼 3 곱하기 4에서는 1, 1, 1 대각선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0으로 채워지는 거야. 요런 애들이 단위 행렬입니다. 그럼 단위 행렬은 뭐냐면 어떤 행렬이랑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A가 나와. 예를 들어 너네한테 1, 2, 3, 4라는 거랑 1, 0, 0, 1 단위 행렬이죠? 곱하래. 그럼 얘는 봐봐. 1행 1열 1, 0이니까 1 나오지. 1행 2열 0, 2여서 2 나오고 2행 1열 3 나올 거고요. 2행 2열 0, 4니까 4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단위 행렬은 곱하는 게 의미가 없어. 1이랑 똑같죠? 그럼 얘들아 2 곱하기 A도 뭐 나오겠니? 똑같이 A 나올 겁니다. 한 번만 빠르게 해볼게. 1, 0, 0, 1이랑 1, 2, 3, 4를 곱할 거야. 1행 1열 똑같이 1. 1행 2열 2 나올 거고요. 2행 1열 0, 3이니까 3. 2행 2열 4 나오지 이렇게.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단위 행렬은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무조건 A 자기 자신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단위 행렬의 역할은 숫자에서 1의 역할이랑 같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곱하기도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거지.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행렬의 거듭 제곱 A의 제곱은 왜 이래 무섭게. A 곱하기 A고요.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지. 그래서 얘는 A 제곱 곱하기 A를 해도 되고 A 곱하기 A 제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를 묶나 뒤에 거 묶나 어차피 같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얘들아 개념은. 됐죠? 그래서 단위 행렬까지 됐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행렬 단원에서는 몇 문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산이야. 조금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연산이야. 일단 곱하기 잘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한번 해볼게요. 자, 3 곱하기 2 행렬에 A 성분 I, J 성분 AI, J가 얘래. 성분 AI, J에 대해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지금 보면 3 곱하기 2 행렬이래. 몇 행 몇 열이야? 3행 2열. 아, 그러면 내가 이 A는 일단 A11, A12, 그 다음에 A21, A22, A31, A32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니? 그럼 처음 해볼게. 1이라는 건 I도 1, J도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빼기 1이겠지, 곱해서. 1 나오죠, 이렇게. 1이라는 건 1, 2 빼기 곱해서 2지. 1 나오네. 됐니? 그 다음에 A, 1이라는 건 2 더하기 1 빼기 2니까 똑같이 1 나올 겁니다. 2라는 건 2 더하기 2 빼기 4죠. 곱해서 0 나오네. 다음 3, 1이라는 건 3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1 나올 거고요. 3이라는 건 3 더하기 2 빼기 곱해서 6 나오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첨자에 관해서 요 식을 풀어주면 돼. 됐지? 여기까지? 다음. 자, 두 행렬 A랑 B가 같대. 아, 두 행렬이 같다는 건 크기도 같아야 되고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X 더하기 Y가 얼마면 되겠어? 3이면 되겠죠. 아, X 더하기 Y는 3이야. 그 다음에 9는 얘라는 거지. 다시 쓰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9라는 거야. 근데 얘 곱셈 공식 쓸 수 있지 않니?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곱하기 X 더하기 Y. X랑 Y는 실수니까 쓸 수 있어, 곱셈 공식. 얘가 9네. 그럼 9는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XY니까 9XY. 따라서 9XY는 18이고 XY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얘도 얘들아 그냥 기본적인 연산이야. XY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요식을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해주면 3x 더하기 3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고 x 계산하면 2x y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나오죠. 2x라는 건 이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성분들에 다 얼마 곱하는 거야? 2 곱해주면 되는 거지? 2 곱해서 쓰면 어떻게 돼? 12, 6, 마이너스 6, 0 빼기 y는 얘가 되겠죠. 빼주면 12, 빼주면 7, 빼서 마이너스 7, 빼서 마이너스 2 나와주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자, 얘는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A랑 B만 알고 XY를 구해야 되잖아. X랑 Y 자리에다, 그러니까 A랑 B가 숫자라고 생각하고서 똑같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A랑 B는 제일 나중에 대입할 거야. 행렬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아, 그래서 일단 2x 더하기 y는 A랑 그 다음에 x-y는 B를 연립해서 x랑 y를 A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줄 거야. 그럼 일단 먼저 빼줄까? 가 아니라 더할까? 그럼 3x는 A 더하기 B니까 x는 3분의 1에 A 더하기 B를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얘에다가 양변에 2 곱할게. 그럼 2x-2y는 2b가 되고 얘네 둘이 빼주면 3y는 a-2b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y는 그러면 3분의 1에 a-2b가 되겠네요. 그럼 얘부터 계산할까? 일단 3분의 1에 a랑 b를 먼저 더해줄 거야. a랑 b 더해주면 첫 번째 성분 뭐 나와? 더해주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그 다음 3 나오고 그 다음 3, 그 다음 3. 그 다음에 앞에 3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다 3분의 1 곱해주는 거죠.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1, 1, 1 나오면 되겠네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A 빼기 2B 구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2B를 먼저 써주자. 2B라는 건 모든 성분에 다 얼마씩 곱하는 거야? 2. 그러면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2, 2가 되고 A에서 2B를 빼줄 거야. 그럼 첫 번째 성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6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 6, 그 다음 0이 되겠죠. 이제 모든 성분에 3분의 1 곱해주니까 2, 마이너스 5, 2, 0. 얘가 Y가 되겠죠. X, Y 둘 다 구해줬죠. 다음.
자, 행렬의 곱셈입니다. 일단 좌변 먼저 계산할까? 자, 1행 1열 얼마 나오니? 2x 더하기 y제곱. 1행 2열 x, xy네. x 더하기 xy. 2행 1열 2x 더하기 0이죠. 2x. 2행 2열 x 더하기 0이네. 얘가 나오겠죠. 얘가 좌변. 우변 계산할 건데 일단 앞에 실수배 먼저 해줄게. 실수배 해주면 4 마이너스 2 2x 0이랑 뒤에 있는 얘를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면 뭐가 돼? 4 더하기 y 3 2x 1이 되지. 그럼 다시 얘랑 얘랑 이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같아지면 되겠네. 쉬운 거 보자. x랑 1이 같은 거지. 아, x는 1. 그 다음에 x 더하기 xy랑 3이랑 같은 거죠. 근데 x 자리에 1 넣어주면 1 더하기 y가 3이라는 거니까 y는 2 나왔네요. xy 구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 행렬에 대해서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아,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3. 알파 베타 얼마야? 1. 시작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 왠지. 그 다음에 A제곱 구해달래. A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입니다. A는 알파 1, 1, 베타 행렬이야. 알파 1, 1, 베타 행렬이야. 자, 곱해볼게요. 1행 1열 성분이지? 얼마야? 알파 제곱 더하기 1. 1행 2열. 알파 플러스 베타. 2행 1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다음 2행 2열. 1 더하기 베타 제곱. 자, 구했네. 뭐 구해달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얘네 다 더해달라는 거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일단 베타 제곱 있고요. 숫자 2 있네. 얘네 둘이 더하면 알파 베타 두 개씩 있잖아. 2로 묶어주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9 빼기 2니까 얼마니? 7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6이네요. 더해서 15 나와주시면 되겠죠. 다음. 자, 얘도 계속 지금 거듭제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일단 A가 나와 있으면 A 제곱 구해야지. A 제곱은 3, 0, 0, 1을 2번 곱하는 거겠죠? 1행 1열 얼마 나오니? 3, 3, 9에다가 0이니까 9 나오죠. 3의 제곱이라고 좀 쓸게. 그 다음에 1행 2열 얼마 나와? 0. 2행 1열 0. 2행 2열 1 나오죠. 이렇게. 됐니? 그 다음 A 세제곱 볼까? A 세제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돼. 3의 제곱 0, 0, 1이랑 3, 0, 0, 1 곱할 겁니다. 1행 1열 곱하면 3의 몇 제곱 나와? 세제곱. 3의 세제곱? 0이니까 그냥 3의 세제곱이죠. 1행 2열 0. 그 다음에 2행 1열 0. 2행 2열 1 나오죠. 대충 규칙이 좀 보이지 않니? A가 1일 때 A1에 1 나오고 A 제곱은 3의 제곱. A 세제곱은 3의 세제곱. 나머지 애들, 얘네들은 다 어때? 같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A n제곱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3의 n제곱 0, 0,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3의 n제곱이 얼마래? 얘가 81이래. 81은 3의 몇 제곱인데? 4제곱. 따라서 n은 4.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주는 거죠.
다음. 자, 지금 A의 행렬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A의 2025제곱을 구해달라 그랬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우리 허수에서 해봤죠. 허수에서 예를 들어 뭐 I의 2025제곱을 찾아달래.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였냐면 반복되는 걸 찾는 거였어. 뭐를 기준으로 반복돼? 4를 기준이니까 A의 4제곱인데 A의 4제곱이 뭐여서? 1이어서 반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곱을 했을 때 반복되는 거는 숫자에서는 1을 기준으로 반복됐어. 어떤 거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오면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면 행렬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지?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 찾아서 쓴 거야. 그럼 지금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단위 행렬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1로 나올 겁니다. 요거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얘고요. A 제곱 구하면 곱합시다. 1행 1열 4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 1행 2열 14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2행 1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2행 2열 마이너스 7 플러스 9니까 2 나오죠. A 세제곱 얘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 2에다가 2 7 마 1 마 3 곱할 거야. 1행 1열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6이야 1 나오죠. 1행 2열 마이너스 21 플러스 21이니까 0 나오네요. 2행 1열 2 마이너스 2니까 0. 2행 1열 7 마이너스 6이죠? 1 나오지. 단위 행렬 찾았네.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 2래. 그러면 A의 4제곱은 잘 봐. A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A 곱하는 거지. 근데 얘가 뭐야? 단위 행렬이잖아. 2잖아. 그럼 단위 행렬에다가 A 곱하면 뭐야? 그냥 A잖아. 그럼 A 5제곱은 A 4제곱에다가 A 곱하는 건데 얘가 A니까 A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6제곱은 세제곱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그냥 2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 3개가 반복되는 거야. 됐죠? 우리한테 뭐 구해달래? A의 2025제곱을 구해달래. 3개가 반복되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오죠? 2 나와? 1이 나와? 나도 떨어집니다. 이거 5, 2, 2 다 더해봐. 9 나오잖아. 그치? 3의 배수죠? 3의 배수야. 3의 배수면 얘 나오겠죠? 그치? 3의 배수. 그럼 얘는 A 세제곱이랑 같아서 1, 0, 0, 1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2가 답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거듭 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얘는 좀 읽어보면 되는데 잘 봐. 어느 자동차 매장에서 2월과 3월에 판매한 S자동차와 T자동차의 대수는 오른쪽 표와 같대.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는지가 써 있는 거야. 이때 S자동차와 T자동차의 한 대당 판매 가격이 각각 P만원, Q만원일 때 행렬 ABC를 이렇게 나타내겠대. 이때 S자동차와 T자동차의 3월 판매 금액의 총합은 X만원이라고 한다. 다음 중 X와 같은 값을 물어봤죠. 그럼 잘 봐. 얘는 지금 뭐냐면 S자동차랑 T자동차를 예를 들어 2월에 2대 팔고 얘 5대 팔고 3대 팔고 8대 팔았다고 해볼게. 됐니? 그때 한 대당 가격을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이렇게 쓸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5만원, 3만원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S자동차와 T자동차의 3월 판매 금액이야. 3월 판매 금액이야. 그러면 내가 S자동차를 3월에 3대 팔았잖아. 근데 한 대에 얼마야? 5만원이니까 3 곱하기 5만원이지 일단. 그 다음에 T자동차는
3월에 8대 팔았잖아. 근데 그게 한 대에 3만 원이니까 8 곱하기 3이죠. 얘네를 더해준 거 아니겠니? 근데 차례대로 봐봐. 이 3은 C였고 이 8은 D였어. 5는 P였고요. 이 3은 Q였지 이렇게. 얘네들이 더해준 거 아니니? 그럼 행렬에서 봐봐. C랑 P를 곱하고 D랑 Q를 곱했잖아. 됐니 여기까지? 행을 곱하는 경우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행열이라 그래서 곱할 때는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이야. 행과 열을 곱했으니까 AB 행열이 되겠지. 맞아. 거기에서 2행 1열을 곱한 거죠. 아 그래서 AB 행열의 2,1성분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죠 얘들아?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 처음에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요.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금 그러니까 엑셀 그러니까 표야. 표를 너네가 어떻게 곱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자, AB 성분이 있는데 요거를 구해달래. 근데 얘를 보니까 만약에 얘가 교환법칙이 된다 그러면 얘네가 사라지네? 교환법칙이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공식 쓴 거야? 합차 공식 쓴 거야. 아, 그러니까 쟤는요 원래 합차 공식을 싹 다 전개한 거야. 근데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안 사라진 거죠. 이해됐어? 그럼 얘랑 이제 같은 거네? 그럼 나는 얘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계산해서 그냥 곱해주는 게 빠르지 않겠니? 아 그래서 얘 곱해줄 겁니다. A 더하기 B 얘랑 더할 거야. 뭐 나오니? 3, 1, 0, 1 A 빼기 B 하면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됐니? 곱해줘서 해주면 되는데 좀 빠르게 해볼게. 자, 몇 행 몇 열 성분이야? 2행 2열 성분이죠. 나는 2행 2열 성분만 궁금하잖아. 2행 2열끼리만 곱하면 끝나지 않겠냐? 그지?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잖아. 물어보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곱해서 0, 곱해서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니? 다음. 자, 이번에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제가 성립한대. 곱셈 공식이 성립한대. 그럼 A, B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아, 다시 말해서 A랑 B에 대해서는 A, B랑 B, A가 같아요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한테 바로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이 성립해 라고 한 거야.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건 교환 법칙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나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직접 구해줘야지. A, B 구해주고 B, A 구해줘서 같다라고 해줄 겁니다. A, B가 뭐냐면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이랑 K, 1, 1, 4를 곱한 거야. 1행 1열 쓰면 밑에다 쓸게. 마이너스 K 더하기 1행 2열 마이너스 1, 8이니까 7 2행 1열 2K 마이너스 3 2행 2열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되네요. 다음 BA는 K1, 1, 4랑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죠. 또 곱할게. 1행 1열 마이너스 K 플러스 2 1행 2열 2K 마이너스 3 2행 1열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7 2행 2열 2 마이너스 10이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얘랑 같은 행렬이라면 근데 이미 얘네들은 같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같죠? 아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3이랑 7이랑 같으면 되겠죠. 어차피 얘도 똑같으니까. 아 2K 마이너스 3이 7이라는 건 2K는 10이라는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5입니다. 해주시면 끝나겠죠. 얼마 안 남았어? 자, 우리 행렬에서 분배법칙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 말은 분배법칙 우리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보면 얘랑 얘가 있거든요. 내가 얘네들을 좀 더 해볼 거야. 얘네를 더 할 건데 똑같이
똑같이 A가 앞에 곱해져 있지. 그럼 나는 A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러면 괄호 안에 3A 마이너스 2B 행렬이랑 마이너스 A, 2B 행렬을 더해준 게 이 안에 들어오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얘 더해주면 얼마니 행렬이? 2A A 4이네. 미안 여기 4이야. 더해주면 2B가 되겠지. 됐니? 근데 안에 보니까 행렬에 지금 2가 다 곱해져 있네. 우리 실수배 안에 곱해져 있으면 밖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2 A A B 행렬이랑 같은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됐냐? 아 지금 근데 얘가 뭐였냐면 요 두 행렬을 더한 거였어. 그럼 실제로 더합시다. 첫 번째 행렬이 뭐였냐면 2-3 행렬이었고요. 두 번째 행렬은 마이너스 2, 5 행렬이야. 둘을 더했어. 첫 번째 뭐 나와? 0. 두 번째 2 나오죠. 아 얘가 2 행렬이래. 근데 나는 뭐 구하고 싶어? 앞에 2를 뺀 거 구하고 싶잖아. 앞에 2를 빼버리면 안에 있는 행렬의 성분 뭐가 되겠어? 0, 1이 되겠죠. 됐니? 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겠죠? 그래서 답은 0, 1 행렬 몇 번에 있니? 4번에 있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잘 봐 얘들아. 아까 단위 행렬은 수에서 1의 역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행렬에서 1의 역할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2의 제곱은 2죠. 그리고 A, 2랑 2A 둘 다 A가 나와. 그 말은 2가 들어있으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소리랑 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잘 봐. 내가 얘에다가 2의 제곱을 쓰고 A2라고 좀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니니?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나? 이렇게 바꾸면 얘 무슨 공식이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아니니? 아 그럼 얘는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근데 2 세제곱은 그냥 2랑 같지? 아 그럼 나는 얘만 계산해주면 돼. 됐어? 2는 어차피 단위 행렬이고요. A 세제곱 계산하자. 그러려면 A 제곱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주면 1행 1열 4 0이니까 4 1행 2열 0 0 2행 1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2행 2열 0 9 이렇게. 그럼 이제 A 세제곱까지 하자. A 세제곱은 4 0 마이너스 5 9에서 A를 곱해주는 거고 곱해주면 1행 1열 마이너스 8 0 1행 2열 0 0 2행 1열 19니까 19 나오네. 2행 2열 0 마이너스 27 나오네요. 됐니 여기까지? 혹시 나 계산 실수했으면 얘들아 너네 한 번 더 해봐. 아까 이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A 세제곱에서 이제 뭐 해달래? 단위 행렬을 빼달래. 근데 당연히 얘들아 뺄셈에서는 크기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뒤에 오는 단위 행렬은 1, 0, 0, 1이 돼야 될 거야. 크기 같아야 되니까. 그럼 빼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9, 0, 19,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됐죠? 얘가 답이 됩니다. 아니야 이거 맞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자, 요 86번이랑 뒤에 오는 유형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많이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A 더하기 B가 2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A, B가 영행렬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랬죠? 그치? 둘 중에 하나 영행렬 아니어도 곱해서 영행렬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 A, B가 영행렬이라며 그러면 얘네다가 뭔 짓을 해가지고 A, B를 만들어줄 거야. 하나라도. 그러면 내가 얘네한테 뒤에서 B를 이렇게 곱해줄 거야.
오른쪽에다 b를 곱할 거야. 그럼 오른쪽에다가도 똑같이 b를 이렇게 곱해야 돼. 그 다음 분배할 겁니다. 분배하면 ab. 분배하면 b제곱은 2b가 되죠. 됐니? 그럼 지금 ab가 얼마래? 영행렬이라며. ab의 영행렬이라며. 영행렬은 더하기에서 없어지죠. 아, 그럼 b제곱이 2b라는 거야. 됐니? 근데 어차피 나 뭐 구해야 돼? b세제곱 구해야 되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내가 b를 곱해줄 거야, b를. 그럼 b제곱 곱하기 b에다가 2b 곱하기 b가 되니까 b세제곱은 2b제곱이 되지. 근데 b제곱이 2b라며. 그럼 다시 쓰면 2 곱하기 2b가 돼서 4b가 되겠죠. 됐냐,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잘 봐. 아깐 뒤에다가 b 곱했지. 앞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거든? 근데 ab 만들 거라며. 요렇게 곱해서 여기다 a 곱하면 곱해서 ab 나오지 않니?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a 곱할 거야. 앞에다가. 그러면 잘 봐. a제곱 곱해서 ab는 곱해서 2a라고 쓸 수 있겠죠? 2는 곱하나 마나니까. ab 영행렬이라며 사라지겠죠? 그래서 a제곱은 2a라고 나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나 a 세제곱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a 곱해줄 거야. 그러면 a 세제곱은 2a 제곱이 되고 a 제곱은 2a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a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4a가 되겠죠. 아, 그럼 나 지금 뭐 구해달래?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해달라 그랬어. 근데 a 세제곱은 4a고요. b 세제곱은 4b네. 우리 실수배에서는 묶어줄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 됐니? 근데 a 더하기 b가 뭐야? 얘였지. 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2이네. 곱하면 8이라는 거지. 당연히 얘들아, a랑 b는 2차 정사각행렬이잖아. 그럼 2도 2차 정사각행렬이겠죠? a랑 b를 더한 거니까. 아, 그래서 8에 1, 0, 0, 1로 나올 거고요. 8 다 곱해주면 8, 0, 0,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어려워, 얘들아.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주면 되고요. 얘도 비슷한 결이야. 기억부터 볼게. 자, 얘라 그랬으면 AB랑 BA가 같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AB를 하나 만들 거고 BA를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이번에 여기에 A를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 왼쪽에다 A를 곱해봤어. 그러면 분배해서 A제곱 AB는 A가 되지. 그러면 AB는요, 얘 2항에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 이거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똑같이 A 더하기 B는 2가 있을 때 이번엔 뒤에다가 내가 A를 이렇게 곱했어. 뒤에다 A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A는 똑같이 A가 되지. 그럼 BA는 A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라고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식이랑 우변이 똑같네? 그럼 좌변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이렇게. 됐냐, 여기까지? 그치? 그럼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잘 봐. 합차 공식처럼 생겼잖아. 그지? 합차 공식은 아닌데. 합차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 빼기 B가 2라는 거야. 그럼 내가 잘 봐. 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 그러면 요 식에다 왼쪽에다 A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도 A 이렇게 곱해줘야겠지? 분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A2니까 A가 나오겠죠. 그 다음 볼게. 똑같이 A 빼기 B는 2에다가 이번에 요 식을 좀 만들 거거든? 그럼 이번에 BA잖아. 앞에다가 B를 이렇게 곱할 거야. 앞에다가 B를 이렇게 곱할 거야. 됐니? 그러면 BA 마이너스 B제곱은 B이니까 B가 되겠죠. 됐냐 여기까지? 아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좀 쓸게. 그리고 양변을 더해줄 겁니다. 그럼 좌변 봐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근데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안. 요거 말고 요게 아니라 미안. 여기에서 뒤에다가 B를 곱할 거야. 미안. 뒤에다 B를 곱할 거야. 왜냐면 요렇게 만들면은 내가 설명 잘못했어. 이렇게 만들면 얘 안 없어지잖아. 그럼 내가 얘를 AB로 만들어주면 얘 사라질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뒤에다가 B를 곱해줄 거야. 그럼 얘 전개해주면 AB 마이너스 B제곱은 B가 나오겠지. 그럼 얘 여기다 좀 쓸게. 이 상태에서 양변 더해줄 거야.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AB니까 사라지겠죠. 남는 거 뭐야? 마이너스 B제곱은 더해서 A 더하기 B. 따라서 니은도 맞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디귿 봐봐. A가 영행렬이래. 그리고 A는 영행렬이 아니래. 그럼 B가 영행렬이야? 아니죠. 아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됐지? 아까 예시도 한번 보여줬어. 다음 마지막. 자, 요 문제는 이제 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있어. 얘가 이제 우리는 왜 쓰냐면 차수를 좀 낮추는 데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2차 정사각행렬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가 영행렬이다 라고 쓸 겁니다. 그럼 잘 봐. 지금 A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대로 공식 써볼게.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죠. A 더하기 D 4A 플러스 AD 4 빼기 BC야. 빼기 BC야. 아니지 3이지. 얼마야? 1이죠? 그럼 이 앞에 그냥 1. 아 얘가 영행렬이라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은 4A-2라고 좀 쓸 수 있나? 그러면 제곱에 대한 걸 1차로 바꿨죠.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양변에 내가 A를 곱할 거거든? 양변에 A를 이렇게 곱해볼게. 여기다 이렇게 A 곱할 거야. 그러면 A 세제곱은 4A제곱 마이너스 A2니까 A라고 쓸 수 있겠죠. 됐냐 여기까지? 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라 그랬죠? 천천히 해볼게. A 세제곱 자리에 요거 넣어줄 거야.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A제곱 이렇게 계산. A제곱 계산하면 A제곱 되고 A 계산하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되죠. A제곱이 근데 뭐였어? 4A 마이너스 2였네? 아, A제곱 자리에 이제 4A 마이너스 2 넣어줄 거야, 이렇게. 다 했어. A 계산하면 7A 되고 2 계산하면 마이너스 3, 2 요렇게 써집니다. 됐죠, 여기까지?